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테러 동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아프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스크소 시아파 겨냥 IS 테러 잇따라 발생. 10월 17일 시아파 모스크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 호라산 ISK 2주 연속으로 자폭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시아파는 아프간 인구의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 소수 종파인데요. IS의 아프간 지부격인 ISK는 이달 8일 북부 쿤두주의 시아파 모스크에서 자폭 테러를, 15일은 남부 칸다하르의 시아파 모스크에서 자폭 테러를 저질러 각각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자폭 테러 모두 모스크에 가장 많은 신자가 모이는 금요 예배 시간을 겨냥하였습니다. 무슬림 남성은 금요일 점심 모스크에서 열리는 합동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인 것을 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SK는 두 차례 테러 모두 조직원들이 어떻게 폭탄을 터뜨렸는지 공개하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한편 테러 직후 탈레반 당국은 시아파 모스크에 대한 경비 강화 등 보호를 약속했으며 칸다르 경찰 책임자는 앞으로는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에 특별 경비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탈레반 경찰서장 차량 테러로 사망, 11명 부상. 10월 14일 동부 쿤나루주의 주도인 아사 다비드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임명한 현지 시갈 지구의 탈레반 경찰서장 압둘라의 차량이 폭발하여서 서장은 사망했고요. 1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구체적인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격자를 인용해 로켓포 공격으로 보이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근 남가루 하르주와 함께 이슬람국가 IS 아프간 분파 조직인 이슬람국가 호라산 ISK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ISK는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이지만 그간 양측은 심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실제로 ISK는 지난 8월 26일 약 180명의 목숨을 앗아간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자살 폭탄 공격에 이어서 3일 카불 모스크 폭탄 공격, 100여 명 사상자가 나온 8일 쿤두주 모스크 자살 폭탄 테러 등을 벌이며 탈레반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이라크 소식입니다. 2016년 323명 사망, 테러 배후 IS 간부 체포. 10월 18일 9.11 사태 이후 단일 테러로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6년 바그다드 테러의 배후를 체포했습니다. 2016년 7월 3일 바그다드 상업지구 카르다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323명이 숨졌습니다. 9.11 사태 이후 단일 테러로는 최대 인명피해를 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IS는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무스타파 알카드 히미 총리는 이라크군이 5년간의 복잡한 정보작전을 통해서 국외에서 테러리스트 가주안 알자바이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바이는 2016년 바그다드 카라다 참사 등 많은 테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알카에다에서 활동하다가 수감된 알자바이는 2013년 탈옥한 뒤 이슬람국가 IS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이라크는 11일 IS 재정을 총괄하는 간부 사미 지심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바논 소식입니다. 총격 사건 배후 두고 종파간 설전 용의자 19명 체포. 10월 14일 베이루트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배후를 둘러싸고 종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이슬람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시아파 정당 아말 운동은 기독교계 정당인 크리스찬 레바논 포스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 고위 당국자인 하셈 사피에드는 전날 총격 사건 희생자 장례식에서 학살은 LF의 소생이다. 그들은 내전을 촉발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종파 간 갈등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순교자의 피가 헛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LF 측은 헤즈볼라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장소에 LF 당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항상 당원들이 있다면서 군 당국이 먼저 총격을 가한 저교수를 잡았으니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군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베이루트 남쪽 교회 타유네에서는 헤즈볼라와 아말 운동이 주도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총격 전후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7명이며
부상자도 30명에 달하며 총격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19명을 체포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무장단체 마을 공격 주민 다수 사상. 10월 19일 무장괴한들이 이투리주 이무 준주의 루나 마을을 공격하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여러 채 집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지역에 강화된 보안 병력이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는 이투리주 지역사회를 겨냥한 추가 공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DRC 동부지역에서 지속적이고 고조된 무장폭력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슬람 무장단체 ADF가 활동하고 있으며 ADF는 주로 북키부주와 이투리 중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2021년 이 지역에서 수십 건의 공격이 감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군인과 탄약고, 정당, 민간인을 목표로 하며 주요 도로에서 승객과 개인 차량을 매복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장 세력이 수류탄, 지뢰 그리고 다른 폭발물들을 전투 지역의 급조 폭발물 장치 IED로 개조하기도 합니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무장단체 시장 테러 공격에 민간인 43명 사망. 10월 17일 괴한들이 소코토주의 고로요 지방 정부구역 LGA에서 주간 시장을 습격하여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불특정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차 보고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처음에 쇼핑객과 상인들에게 발표하기 전 목표 지점을 포위하고 현지 경찰을 제압했는데요. 소코토주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는 공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보안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민들이 증가하는 불안정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지 5일 만에 발생했는데요. 최근 폭력 사태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2021년 나이지리아 북부에 지속적인 불안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과 불충분한 국가 자원은 긴장 완화와 관련 더 많은 폭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IT에 대한 소식입니다. 무장갱단 납치 공격에 미 선교단 17명 피랍. 10월 16일 포르토프랭스에서 보육원을 떠나려던 미국인 선교단 17명이 범죄단체에 납치됐습니다. 이들 중 16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캐나다인이고 어린이는 5명입니다. 납치된 이들 중에 소셜미디어 왓츠앱에 글을 올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납치 사건은 400 마오조라고 불리는 갱단의 소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포르토프랭스로부터 동쪽에 있는 간사메르 지방을 관리하면서 선교사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 납치 등을 벌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갱단 소속원들이 최근 몇 달간 차, 버스 등 대규모 납치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갱단은 지난 4월 프랑스인을 포함해 5명의 신부와 2명의 간호사에 대한 납치도 감행했는데요. 수년간 정치적 혼란을 겪는 IT에서는 납치, 폭력 사태 등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조브넬 모이주 당시 대통령이 사저에서 괴한에 의해 암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스쿨버스를 겨냥한 총격으로 5명 이상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 절반을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 소식입니다. 코로나 진정되자 다시 커지는 총성, 무차별 총격 사건 잇따라 10월 13일 동부 사바도로 시내 블룬타리우스 다 파트리아 거리에서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괴한들이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6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 거리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으며 경찰은 CCTV 화면 등을 이용해서 괴한들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남동부 리오데자네이루 시내 마누베오 보르바 거리에서 차량에 탄 괴한 2명이 음식점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음식점에 있던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리우에서는 코로나로 봉쇄가 강화된 기간에 수시로 벌어지는 총격전은 주민들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는 리우 시내 빈민가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의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져서
경찰관 1명과 마약 조준원 24명 등 25명이 사망했습니다. 리우시에서는 활동하는 범죄 연구단체 포고 크루자드는 당시 총격전이 2016년 7월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러시아, 영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코로나 봉쇄로 방구석 극단주의자 테러 위협 증가. 10월 17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 조치로 방구석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위협이 증가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봉쇄 조치가 시행된 수개월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온라인을 통해 극단주의에 동화된 이들이 소위 외로운 늑대 방식의 단독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치안당국 관계자는 대테러 경찰이나 국내 정보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에서 일단 벗어나면 거리로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테러범들의 표적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 테러리스트들은 통상 테러 집단들의 소셜미디어 선동에 취약하며 특히 팬데믹 기간 젊은 층의 온라인 활동이 감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 증가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지난 15일 보수당 하원 의원 데이빗 에이페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세 소말리아계 영국인 남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번 일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수사당국은 이 용의자의 배후에 이슬람 국단주의 성향 단체이자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세력 알샤바브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길거리에서 인간 사냥하듯 화살 테러 충격. 10월 13일 수도 오슬로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마을 콩수베르그에서 한 남성이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길이나 상점에 있는 시민을 사냥하듯 활을 쏘았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려던 남성 용의자를 사건 발생 30분 후에 체포했으며 용의자가 37세의 덴마크 국적의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될 당시 칼과 다른 무기도 갖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에 활과 화살 외에 다른 무기도 사용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가 테러 조직과 연관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날 전국 경찰관들에게 총기로 무장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11년 7월 우익 극단주의자였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크는 오슬로 정부 청사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청소년 여름 캠프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연쇄 테러를 일으켰던 77명이 사망한 노르웨이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한 지 10년 만에 이번 사건이 벌어져서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행의 저 데이빗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